관련된 실용서,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했다.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이혼한다의 작가 정석원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이혼한 가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접할 때마다 어찌 대해야 될지,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어떻게 도움이 될지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망설일 때가 많습니다. 대중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가족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요. 얼마 전 국민이 열광했던 부부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준영이라는 한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랑 소통을 하는, 김희아 씨가 열연을 하셨던 이 주인공 이름이 지선우였죠. 지선우 씨의 그러한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많이 고민들도 하시고 같이 공감들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같이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눈물 마른 여자 황혜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침없는 여자 안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부부의 세계의 에피소드를 보고 그 중에서 엄마와 자녀의 대화를 보고 이혼 가정에 있어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엄마가 지금 화가 많이 났어. 너한테 소리 지르고 휴대폰 버린 거 엄마가 사과할게. 억지로 여기까지 데려온 것도 미안해. 너 엄마가 왜 이러는지 알지?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난 거. 그래서 뭐 힘 어쨌는데. 아빠가 우릴 배신한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 배신한 거지. 다까진 아니야. 그 여자 아기가 생겼어. 이제 아빠는 우리 필요 없어, 준영아. 그래서 그 여자랑 산대. 나보다 그 아기가 더 중요하대. 괜찮아.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돼. 아빠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싫어. 엄마랑 둘이 사는 거. 싫어? 이혼하지 마. 엄마가 아빠 한 번만 봐주면 되잖아. 용서해주면 되잖아. 그럴 수가 없어. 아빠는 그 여자랑 살기로 했다니까. 아빠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맨날 바쁘잖아. 나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 엄마는. 나랑 같이 있어준 건 아빠였지. 엄마 맨날 없었어. 엄마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 널 위해서. 너한테 뭐든 다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엄마한테 네가 제일 소중해. 준영이 너밖에 없어. 엄마만 모르겠니? 거짓말하지 마. 나 아빠한테 갈 거야. 아빠 지금 어디 있어? 너 아빠한테 가면 엄마 죽어. 그래도 아빠한테 갈 거야? 엄마 죽어도 상관없잖아.
있다면 엄마랑 살겠다고. 대답하란 말이야, 제발. 나도 엄마 무섭단 말이야. 다시 보셔도 네. 네. 예, 하실 말씀들이 많이 생기시죠, 그렇죠? 네. 아 근데 저 장면이 어떤 장면이죠? 그 누구죠? 이태호. 예. 이태호가 예. 아기가 생겼다. 그래서 모든 거를 이제 다 네. 그 뭐지? 이미 헤어진 상태죠? 이미 그렇죠. 헤어진 이미 상태 헤어진 상태에서 상태에서 그 따로 살림을 차리고 이태호가 네네. 아니야. 여다경이랑? 헤어지기 전인가? 따로 살림을 차리고 저 때는 네. 이혼 과정 이혼 이게 아직 과정인 것 진행되는 같아요. 건데 아이를 갖다 가졌다. 그래서 이제 따로 살 거다. 음. 그러니까 이혼을 이미 했으면 네네. 따로 살 거다라는 얘기를 안 했겠죠. 아이고는. 아직까지 그런 그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결혼과 불륜과의 그 갈등이 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예,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그러니까 극도로 맨 처음에 알게 돼서 모든 사람들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예, 그 초기 상황이죠. 아니 그럼 지금 이혼도 안 하고 아기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 오늘 좀 그거부터 용납이 안 되는데요. 네. 아 부끄러운지도 몰라 이분들이 정말. 아니 그리고 아기가 생긴 거를 걔한테 꼭 얘기를 해야 돼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아빠는 이제 떠났고 음. 너랑 나랑 남았다. 그걸 음.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 정리를 하게 하려고 꺼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네. 상처가 되고 할 건지를 엄마가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자기 생각만 한 거 아니에요. 아들을 내 편으로 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처음에 음. 준영이가 아빠 없이 못 산다. 처음에 엄마만으로는 안 된다 얘기할 때 아빠가 다른 여자 좀 생기면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확 그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아들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소용없구나. 너마저도 자식새끼 키워봐야 그렇지. 아무짝에도 너- 소용없어. 너마저도 아빠 편이냐. 그런 그러니까. 생각 진짜 배신감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를 배신했어. 그랬는데 아빠는 엄마를 배신한 거지. 그렇지. 나를 배신한 건 아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엄마나 우리 가족이나 이렇게 일치화돼서 생각하지 않고 엄마 따로 아빠 따로 생각했더니 이 녀석이 괘씸한. 네 괘씸하네요. 그러면 준영이가 저기서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저라도 배신감 애가 저러면 배신감 느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엄마는 더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아기가 생겼다. 아빠가 딴 여자를 받고 아기까지 생겼다. 이제 너는 안중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들은 준영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참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네. 아빠보다는 엄마보다는 아빠가 더 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줬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나한테 아빠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얘기 참 지선우가 들을 때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 저도 직장 네. 생활하면서 아이하고 같이 있어줘 본 시간이 이렇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 말을 들으니까 네. 이혼 가정에서만의 음.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이렇게 맞벌이 부부 엄마 특히 맞아요. 엄마 쪽에서는 네. 마음이 아프네요. 찢어지네. 네. 네. 근데 또 준영이가 사실 아빠하고 더 시간을 음. 많이 보낸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또 지선우도 다 누구 때문에 너 하나 잘 되라고 내가 밤낮 없이 일하고 다 이해가 되네. 참 이거 해결이 없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그게 여성들이 근데 여러 가지인 거잖아.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일단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고 그게 비중이 작지 않겠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작든 크든 자기 실현에 어떤 욕구도 있는 것이고 네네. 그거를 다 이렇게 섞어서 너 때문에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좀 약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좀 과하다. 예, 약간 양심에 찔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보다는 나도 일하고 싶은 그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하던 분이 일을 하던 여성이 결혼하면서 또 단절되고 이런 게 두렵잖아요. 여성들은 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사실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걸 퉁쳐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나를
뭐 배신은 아니지만 어. 어쨌든 너가 그렇게 이 말을 할 수 상황은 있냐. 배신이야. 너가 그럴 수 있니? 어떻게? 내가 너한테 올인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죽도록 힘들게 일한 이유는 다 오로지 너 때문인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네. 엄마로 봤을 때도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거침없는 여자 안정은님처럼 네. 일을 올해 아이가 클 때 성장할 때 일을 했었죠. 네. 그때 좀 비슷했어요. 사실은 일하는 엄마들이 참 쉽진 않아요. 그 네. 미안한 마음도 그렇죠. 있으면서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되겠고. 그렇죠. 네. 참 어렵네요. 네, 일하는 엄마들의 이런 아.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또 남편이 불륜까지 저질러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정신없는 틈을 타서 딴짓을 해? 이런. 네, 좀 안타깝네요 전반적인 네. 상황이. 근데 네. 이제 지선우가 남편 네. 이태호에 대한 그 배신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상처를 받는 거는 네. 불륜을 저질렀고 결혼 계약을 깼으니까 예. 그 분노라는 음. 거는 뭐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일이죠. 음. 저 상황이 되면은 뭐 더한 분노도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 문제는 그 부모가 서로 간에 이제 불륜을 저질러서 갖게 되는 분노에 대해서 자녀가 동참을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어른들이 갖는 분노는 지극히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타당한데 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지금 지선우가 자녀한테 주장하는 거는 내가 느끼는 분노에 대해서 네가 공감을 해야 한다라는 네. 주장이잖아요. 맞아요. 넌 내 마음을 다 알아줘야 돼. 예. 네.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그렇게 설득력 있고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배신이다.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 간다 그러셨잖아요. 네. 자, 그 공감이 가는 것의 전제는 네. 지금 부모가 느끼는 그러한 감정에 대해서 자녀가 많은 부분을 소화하고 그 부분을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아빠가 다른 여자 만나면 어때? 이제 이런 표현까지 하니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녀가 자신을 위해서 노력해주는 엄마의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않느냐, 그렇게 배려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실망감을 느끼시는데, 네. 근데 이제 과연 그 전제, 그 부모가 느끼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감정을 자녀가 저 아이가 어디까지 그거를 수용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그게 옳은 일이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자녀도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태원 아빠 이태호의 이제 바람피는 저러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가정이 깨지는데 네. 결혼을 한 당사자로서 지선우 아내도 그런 피해를 보고 있지만 결국은 아빠의 바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위태해짐으로써 자신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이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가정이 깨지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가장 힘없고 아직까지 자립하지 못한 자녀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고, 또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처를 받고 있는 엄마의 불안전성을 보면서 또 이중의 피해를 같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녀는 사실은 양쪽 다 너무나도 소중한 자신에게 부모이기 때문에 네. 그 누구한테도 사실은 화를 내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자녀 입장이라는 거죠. 양육을 받고 있는 사람 입장이라는 거죠. 애기한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거 물어보는 거 똑같네요. 예, 그렇죠. 어떻게 둘 다 좋은데. 예.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자녀는 사실은 저 상태에서 아빠가 다른 여자가 좀 생기면 어때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엄마가 상처받아서 괜찮아. 엄마 상처받는 건 관심 없어. 이제 엄마는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자녀 얘기는 그게 뭐냐면 아빠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나한테는 소중한 아빠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로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도 그 말로 들어야 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괴로우니까 아빠가 지금 무슨 상태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살필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녀는 지금. 예, 그냥 내 아빠로서 내 아빠를 잊어버릴까봐.
자, 아빠가 예를 들어서 불륜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서 살인이라든지 어떤 횡령을 통해 가지고 도피 생활을 한다든지 정말 가정을 흔들 수 있는 불륜 이외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런 상황에 처했었더라도 지금 이 준영이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준영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용서해주면 안 되냐고. 그게 가장 마음이 참.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나는 아빠가 필요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거를 배신으로 받아들이는 엄마.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겪고 있는 감정적인 상처를 너는 그거를 지지해주고 공감을 해야만 돼라고 지선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온 국민이 그거를 준영이한테 요구한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 요구가 옳은 것이냐. 네. 예, 그거는 한번 생각을 네.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다는. 네, 우리 정 작가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네. 엄마의 감정과 아빠의 감정과 또 준영이가 느낄 감정을 좀 구분해서 바라봐야 된다. 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또 특히 한 등장인물에 자기 또 저희 감정이입 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등장 이제 지선우 네.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또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런 게 아닌 거다. 네, 아빠는 아빠고 또 엄마는 엄마인 거다. 그리고 특히 아이 입장에서는 나와 그동안 시간을 많이 보내준 아빠를 엄마처럼 평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네. 오늘 이런 저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우리 지선우 입장에서 배신이야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는 아이의 태도를 그냥 어떻게 보면 아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황에 처한 제3자가 너무나도 상처받은 지선우에 대해서 공감을 네. 못한다. 그걸 아이고 양육을 하고 그 피해를 가장 많이 본 힘없는 존재다라는 관점을 우리는 안 갖는 거죠. 드라마를 보면서. 예, 그래서 저 드라마가 너무나도 아이를 배려하지 않은 어른들 중심의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던 거고, 예, 물론 이제 드라마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시청률을 높이고 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네. 예, 문화 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저 드라마를 보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네.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족들에 있어서의 자녀와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네. 그랬을 때 우리 모두 다가 너무나도 별 무비판하게 이제 공감하고 오히려 남편 이태호를 욕하게 되고 자녀가 엄마에 대해서 너무 혹독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다는 거죠. 네. 예, 이제 그거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똑같이 내 자녀한테도 내가 무슨 이런 걸 느꼈으면 너는 내 편을 들어줘야 되고 공감을 해야 돼. 이제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정말 누구한테도 위로를 받거나 얘기할 수 없고 머뭇거리게 되고 눈치 보게 되고 속으로만 혼자서 계속 상처받는 상황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 부부의 문제는 사실은 자, 잘못은 이태호가 했지만 그거는 원인 제공을 양쪽에서 무언가가 비중의 차이는 있지만 관계가 깨진 두 사람의 문제인 거고 자녀는 절대적인 피해자로서 그 부부의 갈등의 원인 제공을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자녀가 저렇게 흥분하고 괴로워하고 했을 때 부모 입장에서 엄마가 지금 아빠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아서 정말 미안하지만 준영아 내가 너의 마음까지 전부 다 헤아릴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나를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네가 아빠를 보고 싶고 엄마도 소중하고 두 부모가 갈등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미안하다. 예. 하지만 너를 양육하고 끝까지 지키는 부모 역할은 아무리 이런 상황이 지속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영원히 갈 테니까 그 부분은 네가 확실히 믿고 조금 기다려다오 하면서 본인이 그 부모로서 중심을 못 잡는 것에 대해서 자녀한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필요를 지금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선우는. 네. 너는 나를 따라주고 나를 공감해주고 내 편을 들어줘야 돼.
하는 전쟁 상황에 있어서의 자기의 전쟁까지. 예,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녀가 이제 어. 둔갑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국민은 왜 우군이 되어주지 않냐 엄마에 라고 이제 준영이를 푸시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또 준영이 너밖에 없어. 이걸로 표현이 된 거네요. 네. 네. 저희 어렵네요. 네. 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혼 가정들을 보면서 저런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 이혼이요. 요즘 1년에 23만 쌍이 결혼을 하고 11만 8천 쌍이 이혼을 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23만 명의 부부가 헤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 50% 이상 자녀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 가족들 가운데 1년에 5만 명, 6만 명은 준영이가 계속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네. 처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혼한 사람, 또 내년에 이혼할 사람, 최근 5년 사이에 준영이와 같은 입장에 속한 아이들이 30만 명 이상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모두 다 엄마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아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아? 라고 아이를 푸시한다면 그 아이들은 그 어디서도 중심을 잡을 방법이 없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은 잘못하신 게 없고요.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러한 시각을 갖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요. 예, 저 또한 자녀가 좀 더 성숙하면 저 엄마의 얘기에 대해서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면 어때? 이런 얘기보다는 엄마,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난 것에 대해서 상심을 많이 했지만 엄마가 이 상황을 좀 더 너무나도 힘들어하면은 엄마만 힘드니까 엄마가 힘을 내고 하여튼 잘 극복해 주길 네. 바래 라고 성숙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는 그럴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거 기대할 수도 없죠. 네. 네. 그래서 오늘 두 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네. 저도 흥분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오늘 에피소드는 요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예, 다음 시간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보자. 이혼 가정 가정. 감사합니다.